안녕하십니까, 정마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예전에 소련이 벌였던 아프간 전쟁에 대해서입니다. 예전에 알게 된 파키스탄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랑 좀 친해졌습니다. 그분은 이제 한국의 한 대학에서 기후학 박사과정에 있었는데, 굉장히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파키스탄. 아주 대단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뭐 공학 전공이었는데 굉장히 국제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유창하게 말하고, 뭐 그래서 좀 친해졌습니다. 제가 영어는 잘 유창하게 못하는데, 영어 회화는 제가 소련의 아프간 전쟁을 조금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또 미국도 아프간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딱 이제 한 가지로 내려졌습니다. 뭐냐면, 옛날 80년대 소련 정규군이 15만 명이 투입됐는데도 아프간을 평정화시키지 못했는데, 지금 미군 병력 10만도 안 되는데, 한 2010년대 중반쯤에 미군이 어떻게 아프간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게 파키스탄 친구랑 얘기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이라기보다 이제 합치점이죠. 합치점.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합치점. 근데 러시아 작가 중에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 구슬문학을 구슬문학이라는 장르를 뭐 개척하신 분인데,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소련의 아프간 전쟁, 구소련 시절의 아프간 전쟁에 대해서 그 실질적인 체험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증언을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형상화시키는 작가였습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아연 소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연 소년들. 그러니까 소련군에 징발돼가지고, 그 당시 소련군이 징병제 있으니까 79년부터 89년까지 아프간 전쟁에 소련이 개입했는데, 소련이 일으켰는데, 소련인들 각 연방공화국에 속해 있는 소비엣 유니온, 소련 연방에 속해 있는 이제 젊은이들, 19살, 20살짜리들, 걔들이 이제 징병이 돼가지고 아프간 전쟁에 투입됐는데, 전쟁 때 전사를 하면 이제 아연관에다가 운송이 되어 오는 거죠, 고향으로.
아프간 전쟁에 그 자식을 보낸 그 어머니들이라든지 그 직접 참전한 참전 군인들, 또 거기서 복무했던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증언을 문학적으로 형상화시킨 소설이 바로 아연 소년들인데, 그 소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구나. 어느 나라건 어느 인종이건 간에. 소련이 그 당시 공산주의, 그러니까 종주국인데, TV 화면에는 뭐 아프간 주민들한테 환영받고 뭐 선전 영화죠. 선전 영화식으로 이렇게 막 그런 것만 보여줬는데, 거짓된 내용을 이제 방송을 하고 국민들을 속인 거죠. 그리고 또 고위층 아들들이라면 아프간 전장에 가지 않고 그냥 좀 소련 국내에 있는 다른 데 가가지고 복무하고 군복무를 하고, 또 공산당 고위 관료한테 돈을 바치면, 이제 부모가 돈을 바치면 그 자식은 이제 아프간에 안 가는 거죠. 이 제가 읽은 이 아이언 소년들 딱 보면 제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아프간 전쟁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소련 공산주의 체제의 모순인데, 일단 소련군 거기 아프간 전쟁을 가기 전 신병들은 아프간 현지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물건을 뺏겨요. 고참들한테. 혁대, 뭐 신발, 새로운 속옷까지도 다 뺏긴다고 증언하는데, 또 괴롭히고, 신병은 엄청 괴롭히고. 전쟁의 목적이 없으니까, 아프간 전쟁이. 소련 공산군 자체 내에서 엄청나게 모순이 있는 거죠. 전쟁의 목적은 없고, 또 소련 정부에서도 아프간에 파견된 소련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지원을 못하니까 그 군들 처우가 완전히, 처우 시스템 자체가 낙후돼 있으니까 신병이 새로 오면 신병만 괴롭히는 거예요. 고참들이. 구타도 엄청 심해가지고 신병 중에는 이제 탈영한다든지 막 자살한다든지, 또는 자기 고참들이 향해 수류탄을 던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류탄을 하도 괴롭히니까, 신병이 하도 괴롭힘을 당하니까 고참들 그 막사에다가 수류탄을 깐 겁니다. 수탄을 까가지고 7명이 죽었어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아프간 상점들이 있는데, 아프간인들이 운영하는 상점, 그런데 가면은 그 당시 소련군이 뭐 체키라는 뭐 일종의 통화인데, 체키로 뭐 소련군한테
월급으로 줬다는데 그걸 가지고 뭐 아프간 상점에 가서 뭐 음식으로 교환을 한다든지 뭘 산다든지, 나중에 뭐 제대할 때 되면은 막 그 아프간 시장에서 암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이제 가전 제품들, 서방제 가전 제품들 80년대 일제 뭐 미국 제품, 라디오라든지 뭐 TV 하나 제대해서 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져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자기 무기를 팔아가지고 아프간 시장에서 아프간인한테 자기 무기를 팔아가지고 그걸 채키로 받아가지고 그것도 아프간 상장에 가서 자기가 뭐 사고, 뭐 그런 이런 일반적인 어떤 모순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소련군이 거의 10년 넘게 아프간에 많은 자원을 투자를 했는데 뭐 얻은 이득도 없죠. 그 당시 제3세계에서 이미지가 엄청 나빠졌고, 아프간 침공을 통해서 왜 약속을 침공하냐 소련이. 약소국의 내정에 개입해가지고 소련의 이제 국제적 이미지만 많이 3세계에 나빠졌습니다. 굉장히 뭐 그런 국제정치적인 어떤 손해도 받고, 도시하고 도로만 통제를 했죠. 도시하고 도로만 소련군이, 나머지 마을이라든지 시골 같은 데에서는 이제 전혀 통제력을 행사를 못했죠. 물론 대규모 군사작전을 소련군이 펼칠 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막 그 지역을 점령한 거죠. 그치만 주민들이 지지는 못 받고 계속해서 게릴라전이 시달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쓸데없이 손실만 입은 거죠, 소련 제국이. 근데 참 19살짜리 20살짜리들이 인생 펴보지도 못하고 전사해서 차디찬 그 아연 관 속에 들어오면 그 어머니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소련군 장교랑 막 멱살잡이하고 싸우기도 하고, 너는 살아있는데 왜 내 아들은 응? 이렇게 죽었냐. 또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들 무덤에서 살더라고요. 자기 아들 무덤에서. 하여튼 뭐 소련 공산주의 체제에 모순이 직압된 전쟁이 아프간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프간 전쟁도 굉장히 더웠는데 40도 넘게 막 덥고 그러니까 상당히 군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군복무가 너무 힘드니까
의가사 제대죠. 병에 걸린 것처럼, 병에 걸려가지고 아예 걸린 것처럼 위장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소련으로 돌아가려고 복무하던 소련군이 담당 군의관에게 돈을 줘가지고 체키라든지 뭐 그런 걸 줘가지고 뭐 간염 환자의 오줌을 마셔가지고 자기가 그 간염에 걸려가지고 의가사 제대하고 이런 사례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비일비재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암시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나오는 제품은 안 좋고 겉은 화려해 보여도 또 아프간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게 소련군이 대규모 기계화 전력과 항공 전력을 보였기 때문에 뭐 거대한 뭐 대규모의 군사 작전은 많이 펼쳤지만 내부 시스템이 굉장히 부패하고 실제적인 내실이 빈약했기 때문에 화려한 그 군사적 쇼만 보여줬지 실질적인 전투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낸 전쟁이 아프간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언 소년들이라는 작품을 보면 지금 19살, 20살짜리 젊은이들이 진짜 인생 펴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전장에서 죽고 이걸 상징하는 게 차디찬 아이언 관인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또 그 어머니들도 이제 계속 아들을 잃은 고통에 이제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엄청나게 고통 속에 사는데 결국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나 소련의 어머니들이나 아마도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어머니 회라는 어떤 단체가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나중에 체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단체도 엄청나게 행동을 많이 했는데 체첸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러시아 젊은이들 희생이 됐는데 러시아 정부는 이제 그 통계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정확한 전사자 수, 정확한 사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러시아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그건 이제 축소된 숫자죠. 굉장히 80년대 소련이 벌였던 아프간 전쟁도 굉장히 거짓된 전쟁이었습니다. 소련 정부에서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전사자 수라든지 사상자 수를 정확히 공개를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까봐 은폐를 했죠. 진실을.
그래서 소련이 이제 망하고 나서 이제 좀 이 소련이 벌였던 아프간 전쟁에 대해서 많은 증언들이 이제 체험록이라든지 많은 문학의 형태로 표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연 소년들인데, 소련군의 어떤 단체에서 그 작가를 고소했습니다. 이 아연 소년들을 쓴 여성 작가를 고소했습니다. 왜 소련군의 명예를 너는 모욕하느냐. 법정 소송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작가가 시달리고. 진정한 작가는 뭡니까? 뭐 시대를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진실을.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소설 아연 소년대에서 묘사한 바와 같이 어머니들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자료를 보았는데, 상당히 다양한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볼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소련 공산주의 체제의 모순 속에서 19살, 20살 젊은이들이 아무 의미도 없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도 참 다양한 시선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공산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인간의 본성이 위배되고, 겉으로만 화려하게 말로만 떠들 뿐이지 거짓을, 실제로는 엄청난 모순과 비극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특성상. 그 모순이 가장 집약적으로 표출된 하나의 사건이 소련군이 창조한 아프간 전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프간의 지정학적으로 보면 아프간에 개입한 강대국들이 다 망했습니다. 실질적인 전략적 목표도 성취하지 못하고, 영국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결론적으로 소련군의 그 아프간 전쟁이 공산주의 체제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